민주당의 대표 미디어 전문가이십니다. 이번에 당선되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주를 쉬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막 일정이 이렇게 네. 꼬여가지고 네. 22대 국회 개원이 5월 30일. 31일 아니에요? 31일이에요. 예. 그게 예. 그 원래 6월 1일 개원인데 그렇죠. 토요일이에요. 예. 그래서 하루 앞당겨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개원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개원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갈 상임위에 맞는 수석 보좌관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근데 저는 뭐 베테랑 보좌관을 구해서 예, 그리고 뭐 민원연에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네. 분이라 예. 그냥 거의 다 준비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예. 사실상 민년연 하듯이 막 죽도록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예, 어떻게 일하는지 알죠. 네, 네. 엄청 꼼꼼하게 세밀하게 예, 다 크로스 체크하면서 네. 엄청난 분들입니다. 그 과방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계세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네. 최초로 거론한 게 조선일보 기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만 보시고 네. 마지막에 그 멘트를 안 보셨는데 최민희 당선자를 과방위원장으로 할 경우 국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네. 네. 예. 그래서 제가 하면 안 된다네. 그렇죠. 그죠? 제가 잘 안 보는데 네. 사람들이 하도 과방위원장 그래서 예. 그 검색을 해봤어요. 보통의 의원들이 최민희 검색하잖아요. 예, 예, 저 안 해요. 왜냐하면 제도 언론이 저를 좋게 쓸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안 해요. 네. 그냥 내 할 일만 하는 건데 네. 그래 그거 봤잖아요. 그랬더니 하고 싶은 얘기가 곧 그 마지막 대목. 그거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성의 경우는 예. 대선이어도 위원장을 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하,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거론되는 이유는 네. 그냥 자연인 최민희가 아니라 네. 방송통신을 잘 알고 네.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정확하게 싸울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시면 누구나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 끄달린다거나 네. 그리고 자기 미래 정치를 위해서 현재 할 일을 안 하는 분은 제가 공개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네, 공개적으로. 네, 저는 지난 21대 과방위원들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을 제기할 수도 겁니다. 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방송 정상화가 그렇습니다. 예. 1차 과제고 예. 그다음에 이제 통신 영역의 중립화 2차 예. 과제이고 예. 그 외 과학기술 분야에 예산 깎은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R&D.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금 예. 이게 미래를 저격한 거기 때문에 이건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기준으로 네. 민주당 과방위원장과 과방위원과 간사나 등등이 선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정상화가 정말 중요한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네. KBS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YTN 상황 그렇고요. TBS는 폐국만은 막아달라고 지금 거리에서 네. 예, TBS 직원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MBC 또 8월 이후에 네. 박문진 이사들이 교체가 되면 그때 또 8월 이후에 또 여기도 장악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방송 정상화의 로드맵을 좀 갖고 계십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 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을 때 민주당 쪽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거부권 행사 자제하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방송장악금지법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보고 여러분이 재발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만약에 최악의 경우 과방위에서 국힘이 반대하면 180일 네. 소요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180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예. 있고 그다음에 당장에 시급한 정상화가 있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의 그 직무를 사실상 정지시킬 수 있냐 검토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김홍일 위원장은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같은 이유로 탄핵 대상입니다. 김홍일을 탄핵해야 된다. 예, 탄핵 대상입니다. 예. 탄핵 대상이다. 왜냐? 예. 똑같은 이유예요. 예. 그 법원의 MBC 관련, 박문진 관련 여러 가지 그 선고문을 살펴보시면 합의제 행정기구가 2인 체제에서
중요한 결정,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결정을 하는 것이 불법적 요소가 있다, 위법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행위를 김홍일 위원장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우리가 이제 흔히 탄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부가 거부감을 갖고 계신데 법적으로 보장된, 예, 그리고 이 무너져가는 방송, 그리고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수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 이런 정부는 처음 봤어요. 웬만하면 하다가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면 중지하고 그러는데, 네. 여기는 그냥 가요, 끝까지. 맞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하면 민주당을 비난하는 언론도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네. 특히 이 지금 막 비정상적인 방송 네, 환경 막 너무 심각한데요. 네. 저희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표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방송사 집행정지 신청 인용사 현황이 이제 종합 정리된 게 있는데요. 예, 예. 이거, 4월 네. 29일 기준입니다. 네. 예, 이거 좀 보면은요, 3월 달부터 해서 쭉 이제 집행정지가 이제 신청이 인용되고 있긴 하네요, 전반적으로 법원에서. 네. 예,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거를 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정리해 본 겁니다. 민주당에서. 예, 예. 예. 아니요. 저희 의원실 예정 보좌관들이 아직 출범도 안 했는데 아이고, 벌써 일을 하고 있어요. 해야 됩니다. 일은 해야 되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쭉 보시면 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건. 네.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4월 26일이 집행정지 기간인데 다시 이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7건. 네. 네, 요 건들이 다 내용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표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 맨 위에 건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한 보도. 네. 이게 그 유명한 김만배 신앙님 녹취 파일입니다. 예, 예. 그것과 관련된 과징금까지. 예. 예, 뭐 이거 전부 거의 법원에 의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송사의 소송이 인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류일임 위원장 체제가 졌다 이거예요. 이것만으로 류일임은 물러나야 돼요. 7건이 싹 다 네. 인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4월 26일 거 보면 예. 이거는 앞에 4월 26일까지 인용이에요. 네. 그런데 4월 26일 날 다시 집행정지 신청 인용된 경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사실상 류일임 방심위에서 제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싹 다 법원에서는 방송국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렇죠. 이렇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 탄압하는 기구, 그것도 키워드가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 네. 그다음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보도들에 대해서는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는 심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안에서 김유진 위원 등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수적 열세 때문에 네. 지금 되게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류일임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제 물러나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물러날 생각은 1도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국회 이제 그 상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을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네.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기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유일임 위원장이라든지 위원을 차관급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공무원 신분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면 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예. 방송통신위원회로 갑니다. 그렇죠. 이게 정부 조직이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과장급 정도에서 네. 이게 그냥 인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최종 법적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은 방송사들이 거의 다 제재를 받으면 재심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재심 요청을 하게 되면 이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서면 결의로 다 각하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인 체제하에서 중요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방송사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 가만히 있지 말고 재심 신청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로 가요. 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2명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예. 추천 몫이 이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네. 이 절차까지 밟아 놓으면 예. 대부분 법원에 가서는 방송사들이 이길 수 있다. 네.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예. 그 비판 방송 탄압위원회예요. 비판 방송 네. 탄압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법적 절차마다 그거 아니, 일단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조만간 영등포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고발을 해가지고 근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국민의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평화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게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거죠. 누가 책임졌는데요? 저기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 다 조사받고 구속되고 했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장윤성 기자님이 그럴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 세월호 때는 아니 그거 제가 한 게 아니라 김준일 평론가하고 김혜영 그러니까 그 두 진행자가 한 분도 거죠.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 돌리다가 그게 이상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정확히 장관이 책임 안 졌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도 현직에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주요 직위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정치적,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렇게 앞으로는 다들 명확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매우 답답한 상황이고요. 뭐 취재하거나 논평하거나 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딱딱 찝어가지고 전부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검열 뭐 이런 거 하게 되고 혹시 나도 또 뭐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야? 나도 또 고발 당하는 거 아니야? 왔다 갔다 끌려다니면 귀찮은데 뭐 이런 차원에서 자꾸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도 역시 정치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장 그러면 22대 국회 개원하면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시작이 됩니까? 가능한 빠른 가장 중요한 건 네. 당내에 컨센서스 만드는 거잖아요. 민주당 안에. 네. 어쨌든 저는 저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3자 구도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네. 동천 의원까지 나온 3자 구도에서 네. 이거는 제가 개인 자연인에게 준 표가 아니라 언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방송 장악이 이 정권을 유지하는 한 기둥이니 그 기둥 국민의 철퇴로 깨부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일은 뭐 40년 동안 해온 사람이니까 네. 그 일머리가 요 부분만은 제가 늘 표 달랄 때도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법대도 못 나왔고 제가 뭐 사법시험도 안 봤지만 저는 일머리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러고 표 구했거든요. 네. 그 일머리에 맞게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사법시험 보고 변호사 판검사만 정치해야 되는 건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국회에. 다들 보니까 나 잘났다고 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경력에 잘난 게 있나 없어요. 아니 왜 없으십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네.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을 10년 했다. 사무국 책임자를 사무국장 사무총장을 예. 이건 일머리를 엄청 잘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일머리를 안다. 네. 이거 하고 제가 잘난 게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 곁에 늘 있고 시민의 대리인이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 얻었어요. 네.